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민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서봉수 구단이 박태희 초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승리도 하긴 하지만 바둑 내용 또한 정말 멋졌어요. 네, 서봉수 선수 하면 된장 바둑으로 유명한데요. 네. 그때는 저번 주는 좀 안정적으로 반면 운영이 돋보이는 그런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훨훨 날아다니는 타겟 솜씨를 뽐냈는데 국후의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척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니어 선수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동안은 여자 선수들이 좀 유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오늘 서봉수 구단이 이 선수와는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오늘의 대국자 소개해드립니다. 지지옥션이 후원하는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사 12명의 선수와 숙녀 12명의 선수가 연승대항전을 벌이는데요. 생각 시간은 각자 15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서봉수 구단이 1주전으로 출전을 해서 2연승을 달렸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다 생존해 있어요. 네, 그리고 몇몇 새로운 젊은 선수들도 보이죠. 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바로 이창호 구단이죠. 네. 네, 숙녀팀은 현재 조현우, 박태희 초단이 탈락을 했고요. 오늘은 김은선 4단이 출전을 합니다. 네, 김은선 사단 요즘 컨디션이 아주 좋고요. 네. 지금 열리고 있는 삼성화재배에서 계속 연승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대국이 있었죠. 네, 오늘 체력적으로 좀 힘들 텐데 오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봉수 구단 대 김은선 4단의 대결인데요. 김은선 4단은 매회 지지옥션에 참가를 한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또 선수로 선발이 됐더라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지지옥션배 하면 예선을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네. 점점 여자 기사들이 좀 세지면서 숫자도 늘고요. 예선 통과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예선도 통과를 한 모습이에요. 네, 서봉수 구단과의 두 번의 대결이 있었는데 1승 1패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국도 오래됐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 두어졌을 때 1승 1패였는데 기존에 상대 전적이 없더라도 두 선수는 5대5의 승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어떤 내용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대결은 서봉수 구단 대 김은선 4단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세 번째 대결입니다. 서봉수 구단 대 김은선 4단의 대결. 서봉수 구단이 흑백 한 번씩을 주고 2연승을 거뒀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흑입니다. 각자 15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속기대국. 그동안 이 속기대국에 있어서 시니어 팀이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분에 30초 3회, 40초 3회 이렇게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시니어 리그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속기 바둑에 있어서는 많은 대국 판수를 또 채웠을 테고요. 네, 그리고 서봉수 구단은 속기에도 그렇게 불리함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동안 초반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던 서봉수 구단인데요. 오늘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미 준비된 포석이 있습니다. 네, 좀 연구를 하고 온 것 같죠? 이 두 선수의 대결이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좀 오래됐거든요. 선수들도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네, 서로 상대 전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것 같진 않아요. 또 오랜만에 두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바둑을 두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식으로 간 것이 재밌는데요. 하나 걸쳐놓고 가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포석이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바로 변으로 벌려갔는데 이것도 역시 요즘도 두어집니다만 실전처럼 두는 게 이제 꽤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진행, 백의 다음 한 수는 어딘 거죠? 초창기에 연구됐던 수는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두어졌었고요. 이것도 서로 호각인 형태고요. 요즘 또 연구된 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눈목자로 걸쳐가는 수입니다. 만약에 흙이 바다만 주면 이런 식으로 벌려서 좀 천천히 흙을 압박하겠다라는 작전이고요. 이렇게 협공하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이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기사의 기풍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뭐 서봉수 구단은 익히 알려져 있고요. 네. 김은선 사단은 어떤 바둑인가요? 끈끈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가장 끈끈한 기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김은선 사단에게 이기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고요. 네. 한 판 이기려면은 뭐 아주 고생을 하고 네, 이겨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재밌네요. 기풍이 공격 수비가 아니라 끈끈한 바둑이다. 네, 남자 기사 중에서는 이태현 선수가 좀 끈끈한 바둑으로 유명한데요. 아, 네, 두 기사가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해서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태현 선수를 떠올리더라도 이 장고형의 기풍이다. 다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네, 김은선 선수도 뭐 3시간짜리 장고 대국을 할 때면 거의 시간을 다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뭐 거의 마지막까지 시합을 두면 남아있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도 1시부터 삼성화재배 예선전을 두고 왔는데 삼성화재배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체력적으로는 무리가 가 있는 상황이겠죠. 1시부터 지금 거의 6시까지 대국을 하고 1시간을 잠깐 쉬고 이제 대국을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프로 기사로서 힘이 되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졌을 때 얘기고요. 네. 이기면 사실 피로가 좀 싹 풀립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김은선 선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봉수 선수 역시 지금 오늘 이기면 3연승이거든요. 네. 꼭 잡고 싶은 한 판일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게 싫다라고 보고 정말 중국식에서 저렇게 걸쳐가고 날일자 달리는 수는 10년 전쯤 많이 두어진 수죠. 네. 요즘은 거의 3-3을 바로 파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서봉수 선수도 뭐 시니어 기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유행했던 포석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기사는 아니죠. 그렇죠. 네, 한창 이제 전성기 때 많이 공부를 해놓은 그런 또 포석이니까요. 그렇게 싫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서봉수 구단이 박태희 선수에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 본인의 바둑을 뭐 잡초 바둑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잡초 바둑이라면 어떤 바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뭐 좀 강인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실전적인 기풍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특히 서봉수 구단이 최근에 지지 옥션뿐만 아니라 10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한 기전에서는 아니지만 자체로 10연승한다는 게 최근에는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바둑 한 판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10판을 내리 이겼다는 것은 정말 좋은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김은선 선수 역시 계속해서 삼성아집의 오늘 세 번째 대국인데요. 네. 3연승을 하고 있고 또 지지옥션배 예선도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인 상태에서 두 선수가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옥션배에서 연승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서봉수 구단은 7기 대회에서 5연승을 거뒀고요. 김은선 사단은 1회 대회 처음 출전해서 4연승을 거뒀었죠. 네, 여기서 서봉수 구단이 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일단 우상의 정석을 배울 때는 3-3을 받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서봉수 구단이 거의 생각을 하다가 3-3에 둘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먼저 하나 걸쳐 가고 받을 때 3-3을 둔다든지 이런 작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손을 빼고 이렇게 벌리는 수도 한때는 많이 두어졌습니다. 하지만 백이 3-3을 선점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실리를 먼저 뺏기면 좀 운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3-3은 뺏기지 않는 편입니다. 자, 손은 이미 돌통에 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재밌게 포석을 좀 비틀어서 두는 그런 연구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서봉수 선수가 좀 특기가 또 실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3-3 자리를 뺏기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드리지만 결국에 이민준 해설위원은 3-3에 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네, 먼저 걸쳐가고 3-3에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걸쳐간 방향이 상변 쪽이에요. 네, 쉽게 나오지 않는 수죠. 확실히 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받는다면 받을 때 그때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죠. 방향이 좁은 쪽으로 이제 걸쳤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네. 보이고요. 백이 받아주면 이쪽을 붙인다든지 해서 좀 복잡하게 판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예 3-3을 파고 양걸침을 흑에게 허용하는 이런 바둑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해서 둘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는 것은 서봉수 선수의 좀 바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또 3-3을 파서 네. 좀 실리로 백이 밀리는 포석인데요. 사실 이렇게 둔다고 해도 백이 못 들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즘 유행은 아니라는 거죠. 선택권이 다시 또 백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몇 수 지지옥션배. 두어지지 않았는데 네. 한 최근 몇 년간은 못 본 포석이에요. 또 그게 지지옥션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김은선 선수도 평소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유행을 쫓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시니어 기사들이 늘 항상 한 얘기가 숙녀의 여류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초반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 포석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시니어 선수들 입장에서는 포석에 연구된 대로 뒀다가는 자칫 이제 당할 수 있거든요. 또 연구된 대로 수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속기 바둑에서는 연구되지 않는 형태로 많이 끌고 나가죠.
참 바둑 복기를 볼 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한 수로 인해서 초반전부터 바둑이 밀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미 이제 그렇게 유행 포석을 두고 싶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린 선수들을 만나면 뭔가 판단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지 네. 암기력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뭐 연구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말 매일 새로운 포석 그리고 정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인터넷 대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유행 포석이 선보이고 기사들이 연습을 해보는데요. 네. 또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는 어린 기사들은 이미 나오기 전부터 시합에 나오기 전부터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선 선수 정말 좀 포석을 특이하게 이끌어 갑니다. 흙도 날일자로 두면 우측과 같아져요. 네, 이렇게 두면은 뭐 양쪽은 똑같아지는데요. 네. 정말 재미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협공하는 것은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백이 축을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또 달릴 수도 있을까요? 사실 뭐 가장 일감은 여기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싸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흙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붙일 때 이제 축이 백이 여기가 이 날일자가 오면서 꽤 좋을 때는요. 네. 이렇게 밑으로 젖히고 끊으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잡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축이 좋을 때는 이쪽을 먼저 치고 잡아서 네. 만약에 흙이 이쪽 한 점을 잡게 되면 이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이것은 이상합니다. 지금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나갈 수 있죠. 반대로 치는 수를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서봉수 선수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싫다라고 할 때는 이 좌상결에 걸쳐 놨기 때문에 네. 뭐 축이 좋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늘어서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 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위로 있거든요. 네. 그만큼 또 흙에게는 약간의 손해가 됩니다. 백이 바로 달릴 수도 있고요. 실리로는 조금 손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두면 바둑인데요. 이런 네. 모습은 거의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바둑인데 사실 이렇게 둬도 서로 둘 수는 있죠. 서봉수 구단 스타일상 조금 더 치열한 수를 찾고 싶을 것 같습니다. 흙이 다음 선택에 있어서 네. 백이 날일자로 받은 것과 한 칸으로 받은 것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뭐 벽이 생기는 그런 정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백이 위로 있는 것이 이 중앙을 견제하는 데는 좀 이득이죠. 예. 그래서 좀 더 흙은 이 수로 인해서 더 중앙을 키우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이쪽으로 걸치는 수는 잘 두지 않죠. 이쪽 정석에서 백이 축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뭐 하기에는 변화를 구하기에는 좀 흙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민진 위원이 딱 일감으로 선택을 했던 수가 반대쪽 걸치는 거였군요. 네, 이쪽으로 걸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역시 다가갔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백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거거든요. 네. 아, 새로운 정석입니다. 네, 새로운 정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수의 의미는요. 네. 만약에 백이 가장 일감으로 이렇게 잡는다면 예. 아까 붙이고 끄는 정석에서 백이 이쪽 단수 치는 그런 축이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둔 거죠. 환원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흙도 좀 백이 반발하지 않은 만큼 둘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는다면
지금 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왠지 좀 는다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치받으면 이렇게 달리고 사실 흙이 붙인 수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특히 지금 흙이 위로 한 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은 여차하면 이렇게만 지금 달리고 이렇게 돼도 네. 백이 못 들 것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이제 쉬운데요. 네. 걸치고 한 칸 뜬 거에서 바로 삼삼을 봤을 때랑 환원을 시켜보면 백이 상당히 이득을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달려도 아주 간편할 것 같고 늘어도 될 것 같고 좀 흙이 붙인 수는 찬성하기는 어려운 수입니다. 치받네요. 치받아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을 붙여두는군요. 네. 사실 치받는 수도 둘 수는 있는데요. 뭐 그냥 달리는 게 일단 편해 보였고요. 뭐 여기서 달리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면 좀 재밌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수도 남아있을 수 있고 일단 역시나 여기서도 이렇게 잡으면 환원입니다. 치받아서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달렸습니다. 지금 흙이 치받는 수를 줄 수 없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렇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네. 김은서 선수 생각은 이것도 백이 실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서봉수 선수 오늘 굉장히 특이한 포석을 들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요즘 배우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섭리로는 네. 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높이 있는데 원래 낮게 있으면 이렇게 뛰어서 키우거든요. 네. 근데 또 한 발 늦춰서 중앙 쪽을 키우고 있고 여기도 백의 실리를 확실히 내어주고 있고 그래서 네. 뭐 흙이 괜찮은 포석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면 바둑입니다. 네, 승부가 이런 곳에서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서봉수 선수는 중앙전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격을 보여줄 작전인가요? 여기서 백은 이쪽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여기를 아까 두다 말았죠. 네. 여기나 뭐 이쪽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 네. 서봉수 선수가 이제 이쪽을 벌렸을 때 그래도 작전이 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봉수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게 좀 더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은선 선수도 갈라갔습니다. 하변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뭐 여길 둘 거예요. 이쪽 모양을 키워야 되니까요. 낮게 두네요. 실리로 좀 더 이제 짠 수인데 낮게 두는 것도 뭐 둘 수는 있겠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상변의 작전과 하변의 작전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여기서 예전에 이 형태에서 상변이 없고요. 연구됐던 수는 이제 이 수 말고도 이렇게 씌워가는 수도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김은선 선수는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중앙 싸움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백도 지금 이쪽 돌이 와 있고 그래도 흙이 상변에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붙여서 세워줘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씌어가거나 아니면 이수로 좀 더 적극적인 수를 연구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평범한 진행을 두어 갑니다.
이런 바둑이 중앙전이 상당히 어렵고요. 시간이 많더라도 어디를 둬야 할지 또 답도 없고 그런 네. 바둑인데요. 이 수는 좀 안전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백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나리자를 둘 때 건너붙이거나 하는 것이 겁이 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흙이 바꿔치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흙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두터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교환이 좀 아깝거든요. 악수 느낌도 있고. 근데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자, 건너붙이는 수는 없기 때문에 위로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모양의 급소죠. 그래서 일단 갔는데요. 사실 이 상변을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흙은. 백이 이렇게 두면 흙도 이것까지는 나가고 싶고요. 물론 뒤로 두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조금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김우선 네. 선수가 이게 싫다고 보고 광수를 뒀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도 두어가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 붙이는 수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흙은 실전은 뻗었거든요. 네, 흙은 여기 늘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느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서 이제 흑마를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백이 크게 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물론 뭐 만만치 않지만요. 호구랑 느는 거랑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네요. 호구를 치면 이제 백이 어떻게든 받기만 한다면 흙은 호구가 훨씬 낫죠. 근데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막았을 때 네, 끊고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계를 한번 보고 네. 늘어두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선수가 남은 시간을 계속 확인을 해요. 네, 이제 김은선 선수는 1분 남짓 이렇게 남아 있고요. 허봉수 선수도 4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를 안 건드리고 뛰는 수가 일단은 정수로 보입니다. 당장은 백을 끊을 수는 없죠. 이렇게 잡혀서 물론 한 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지금은 작거든요. 반대로도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끊으면 이렇게 끊어서 축입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백에게 이 자리를 맞으면 좀 아프기 때문에 이쪽도 두고 싶고 그 다음에 좀 공격을 먼저 하고 있던 돌이 있어서 체면이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자리인데 일단 백이 타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흙의 자랑은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이런 데 들여다보고 뭐 이런 찝는 수들이 있는 거죠. 좀 맛이 나쁩니다. 이런 것들을 백이 어떻게 수비를 하고 흙은 찔러가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앙으로 좀 더 강하게 눌러 가봅니다. 여기서는 날일자 정도라면 머리를 내밀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이요. 네. 네, 이 정도가 보통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데 끊는 것은 아무래도 사방이 흙이기 때문에 네. 좀 이것은 무리로 보이고 김은선 선수가 초반에 그렇게 무리를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거의 실전에 나오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흙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축인데요? 뚫어서요. 아, 근데 이쪽 네. 덩치가 커지면 뭐 이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현실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맛이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가 백을 더 아프게 하는 수입니다. 네. 여기서 좀 고민이네요. 지금 물어볼 수도 있나요? 네, 지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이제 악수가 될까봐 좀 신중하긴 해야 되겠죠. 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흙이 마감만 준다면 네. 받을 수도 있겠고, 만약 흙이 이 자리를 못 끊으면 이거는 흙이 이상하거든요. 이 싸움이 흙이 된다면 이제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바둑이 속기 바둑으로 두기에는 너무 변화가 많은 바둑이네요. 아예 뭐 이런 식으로 지켜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서봉수 선수도 여기를 보고 있을 텐데요. 좀 역시나 맛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크게 내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 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한 칸이 더 착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한 칸의 또 약점은 이곳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한 칸이 무난은 한데 네. 뭔가 바둑의 흐름상 백의 약점을 조금 찔러보고 싶은 그런 바둑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 곧 초읽기네요. 서봉수 선수의 공격력을 한번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한수. 네, 이렇게 받는 것은 물론 점수를 낮게 줄 수 있는 수는 아니지만 네. 좀 뭔가 그 프로의 느낌상 느슨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는 일종의 잽이자 또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네.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양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크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보통은 안 어쨌든 두는데요. 네, 급소에 가 있죠. 네. 하고 또 끊으면 백은 여전히 좀 맛이 나쁘고 흙은 이쪽이 두터워져서 이런 진행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냥 두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이수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제 환원을 해보면 흙이 날일자 뒀을 때 밀고 마늘 묻은 거거든요. 좀 아쉬운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흑액잽에 굴복을 당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조금 모양이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은선 선수는 이쪽을 뭐 한 수 더 가일수를 만약에 지금 한다면 네. 어차피 이 돌이 흙에 이 집을 크게 지어주는 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 뭐 한 수 어떻게 보면 놓은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결국은 흙이 이제 이쪽을 뭔가 하나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은선 네. 선수는. 네, 이러고 귀를 지키면 백이 들어가는 수단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이제 들어가는 수단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은선 4단과 서봉수 9단 이색적인 포석에 이어 중반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하중항북은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후 계속 함께 하시죠. 제10길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현재 2연승 중인 서봉수 9단 대 여류팀의 세 번째 주자 김은선 4단의 대국입니다. 그 사이 서봉수 9단이 초읽기 한 번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이쪽을 이제 백이 받은 상황에서 우변을 지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을 놓습니다. 네. 그러자 백이 날일자로 반격을 30초. 했고요. 흑이 하나, 받았고 둘, 민장면입니다. 네. 넷, 다섯, 여섯,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흑의 잽으로 열. 활용을 할 세번 수가 남았습니다. 있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도를 고스란히 백에게 주게 된다면 뭐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흑이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쪽을 이제 집도 지키고 상변에도 투자를 한 것이 이제 흑의 자랑인데요. 네. 백도 기존의 실리를 좀 벌어놨고 이쪽도 크게 살았기 때문에 백도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예 손을 뺍니다. 네, 손을 빼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이곳은 백이 이제 붙이는 것이 신경은 쓰이는데 네. 이렇게 지금 받아주고 있자니 좀 너무 느리고요. 한 점을 움직일 수는 네, 없을까요? 움직이자니 이것도 참 초읽기 속에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일단 이 백대만은 이 아래에도 있고요. 위에도 조금 집내는 맛이 있어서 잡힐 돌이 아닌데 이런 거를 괜히 크게 키웠다가 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깎네요. 이민진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죠?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쪽 두 칸이었는데 네. 흙이 이렇게 눈목자로 씌우면 이곳이 다 집이 될까봐 이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깎은 거죠. 여기서는 느는 게 나을까요? 느는 것, 뛰는 것 두 가지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젖히는 건 어렵겠죠. 네, 젖히는 것은 김은수 선수 생각에 이제 하나, 경우의 수에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넷, 두면은 제가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얻어서 받았습니다. 뻗는 것과 한 칸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 건가요? 일단 한 칸이 가볍고 한 발이라도 이쪽을 삭감하는 데 더 가는 수인데요. 그만큼 백도 이런 곳에 약점이 좀 있죠. 그곳은 흙에 걸립니다. 여기서도 사실 뭐 0.1초 만에 이렇게 빠지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위로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집으로는 좀 당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죠.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은 뛰거나 하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순간 뭐 이런 곳이 백이 다 즐겁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귀의 맛이 조금 걱정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데 빠지는 수가 오면 넘어가는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위로 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었습니다. 지금은 있는 것을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사들이. 혹시 젖혀두고 네. 선수로 다른 곳을 손을 돌리는 건 어땠을까요? 아, 백이요. 선수 뽑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흙이 때려 먹는 수가 흙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 이제 왔을 때 백이 전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흙은 집으로 또 따라 붙을 수도 있고요. 셋, 넷, 다섯, 흙이 여기서 여섯. 고민이네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시간이 3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봉수 선수 또 2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껴두고자 급히 착점을 했는데요. 이 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정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수도 있고요. 재밌는 것이 여기도 큰 자리인데 지금 네. 서로 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쪽을 하나 물어보는 것은 응수타진이죠. 이렇게 받으면 이런 곳에 굉장히 기분 좋은 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백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지키는 방법을 두고 시간을 한번 사용합니다. 만약에 백이 이렇게 지킨다면 거의 둘 중에 하나라면 이쪽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흑은 이 중앙을 둘지 이쪽 미끄러져 달리는 수를 둘지 좀 고민이네요. 둘 다 뭐 아주 큰 자리죠. 네. 서봉수 선수 기풍이라면 예전 기풍이라면 이쪽을 30초. 택할 것 하나. 같은데. 둘, 오늘은 돌이 중앙으로 많이 왔거든요. 네. 자, 날일자. 네, 역시 그곳은 뺏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 맞으면 백으로서는 정말 아픈 것 같아요. 네, 집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일자 수가 이제 중앙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하지만 아까 이 두 칸 벌리는 수보다는 이 변 쪽에서 이렇게 좀 불리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30초. 수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백은 일단 여섯, 이쪽을 띄어야 될 것 일곱. 같아요. 네. 여기를 받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끊기니까요. 네. 뭐더 좁혀서 받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다른 곳에 두는 게 낫죠. 분명 초반에는 실리로 백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실리로 백이 확실히 앞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역시나 흑도 두텁다고 볼 수가 없죠. 네. 이제 흑이 어느 정도 실리에 좀 투자를 많이 했기 30초.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국은 개가 승부 여섯. 가나요? 일곱,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아홉, 한 번 더 파고듭니다. 있겠죠, 거기는. 그 다음에 서봉수 선수가 요거까지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받기에는 너무 좀 이쪽 맛을 노리긴 하지만 나중에 이런 자리도 맛이 좀 있고요. 네. 거의 이어야 될 것 같은데 흑이 기분을 좀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재밌는 수지만 이러고 이렇게 넷, 3-3을 파서 여섯, 기분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흑이 실리는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에 반해 두터움은 좀 잃었는데요. 삼십초. 하나, 네, 여기서 셋,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확실치가 않죠, 아직. 여덟,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열. 시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네, 또 썼습니다. 이제 2회 남았고요. 그동안 종반전을 위해 초읽기를 아껴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바둑이 너무 생각할 곳이 많고요. 또 승부처가 많기 때문에 좀 종반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두기에는 네.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이 둘 다 만자리들이 많아요. 네, 너무 정리가 안 돼서요. 김은선 선수는 지금 막 이쪽도 좀 두고 싶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상. 그곳을 두네요. 저도 그곳이 이게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처음에. 근데 보다가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흑이 확실히 좀 기분 좋죠. 여기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또 백이 이쪽으로 찔러도 이렇게 넘으면은 꽤 실리가 크면서 이쪽 얇음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그곳에 초읽기 하나를 사용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넷, 다섯, 여기서 아예 안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안 건드리는 방법이 있군요. 네. 해설을 들었을 때 위쪽으로 막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좀 아깝잖아요, 사실. 먼저 해주기. 그래서 가만 놔두면 흙이 여기나 여기를 두면 네. 나중에 한참 두다가 반대쪽을 막으면 되니까요. 김은선 선수도 쪽이요. 이건 일단 반격이죠. 그 부분이 많이 얇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을 아무래도 백이 잡힐 돈은 아니지만 아직 확실한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 칸을 생각도 했다가 뭐 좀 느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예 붙여가는 수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흙이 이렇게 쳤다고 보면요. 네. 백이 나갈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 들여다보는 수가 충월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바꿔치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개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대마도 좀 봐야 되겠고요. 예. 굉장히 쉬운 자리가 아닌데요. 지금도 역시 찌르면 똑같아지는 건가요? 네. 여기서 들여다보면 일단 이거는 이어줬을 때 굉장한 흙도 악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뚫으면 뭐 아예 그때는 이렇게 변신을 해서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찔러서 물어봐야 하나요? 근데 이것도 또 어려워요. 들여다보네요. 이거는 뭐 이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세 판단이기도 네. 하지만 이쪽 대마 사활이에요. 네, 여기가 참 집이 날 거는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잡힐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대국자 입장에서는 뭐 감으로 둘 수가 없죠. 다 읽어야 되니까요. 하나, 둘, 지금 초읽기가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역시 부족하겠죠. 안 되죠. 요즘 1시간 있어도 어려운 장면인데요. 열, 일단 하나 썼습니다. 실전 심리상은 결국은 어려운 자리에서는 이을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확실치 않은데 이 사활이 확실치 않은데 일단 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는 흙이 악수니까요. 네. 실전 심리상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김은선 선수가 또 칼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물론 흙이 다 연결은 됐지만 셋, 이수를 하나 받아 먹었거든요. 네. 여섯, 일곱, 이거는 어떻게 봐야 아, 되죠? 예. 같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를요. 이거는 이제 이 늘면은 네. 뚫고 나서 이쪽 끊기는 게 싫다. 이 대마가 지금 확실치 않다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돌을 뭔가 추궁을 못하면 이거는 손해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흙이 너무 시원하게 뚫었죠. 자, 하변의 흙 넉 점을 제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30초. 있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시간 연장 책임 겸 김은호 선수 생각은 이제 이쪽으로 찌르는 수는 언제든 가능하죠. 이쪽 흙도 아직 좀 얇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여차하면 뭐 이런 식으로 치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모습이죠. 서로. 만약 방금처럼 되면 흙의 생사도 확실치 않은 건가요? 네, 흙의 생사도 확실치 30초. 않은데 하나, 둘, 셋, 만약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백도 또 끊기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 정말 정도라면 은근한 수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연결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 사활도 굉장히 어렵지만 자체로는 쉽게 흙이 사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이 김은선 선수 주장이고요. 입구자로 지키면 네, 보통 이제 여기가 급소가 되겠죠. 30초. 하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붙이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맛이 나쁘다고 보고 여섯, 이렇게 두면 반은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백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뒷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가 네. 또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중앙에 이미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형세 판단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봉수 선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거 느는 타이밍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늘었다가 만약에 선수가 안 돼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건 안 되겠죠. 둘, 근데 바다만 준다면 이쪽으로 확실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일곱, 초읽기 마지막인데요. 네, 먼저 들여다보네요. 이어주면 확실히 좀 이득이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꾀하고 또 집을 백을 삭감을 할 때도요.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아예 이곳을 손을 빼고 흙은 이쪽을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예 크게 막았습니다. 승부수입니다. 여기가 또 백이 맞고 싶은 이유가 이 돌이 옴으로 인해서 여기가 맛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받으면 젖혀서요. 네. 흙이 좀 받을 수가 없죠. 백이 이 돌을 사는 것에는 거의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패는 뭐 나 있습니다. 바둑이 두어지면 두어질수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수가 계속 부활하고 더 있어요. 어지럽습니다. 넷, 어쨌든 지금 막은 수는 엄청난 강수예요. 일곱, 여덟, 하나 하고 여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고 일단 받아두었습니다. 그럼 들여다보는 수를 아까처럼 둔다면 네, 만약에 이렇게 잡힌다면 이거는 집으로는 엄청난 악수죠. 네. 근데 서봉수 선수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 수로 이제 봐야 될 수가 여기 나와 끊는 수였는데요. 딱 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머리 백이 아프네요. 이렇게 막았을 때 30초. 이 두 점은 좀 포기를 하고 이쪽을 좀 선수로 공세를 해서 여섯, 좀 그런 수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 일단 손을 뺐고요. 네. 자, 이 어려운 바둑을 이제 두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로 두어가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이 교환이 된 이상 잡고 싶긴 하네요. 이곳을. 일단 뭐 집으로는 어마어마하죠. 이쪽도 이제 백이 잡힐 돌은 아니고 서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라고 보면 네. 흙은 여기를 뚫고 백은 하변을 잡은 건데요. 일곱, 일단 이거는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쪽 뚫은 수가 굉장히 이 중앙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이곳을 둔다든지 네. 하면 굉장히 입체적인 집이죠. 형세 판단까지 지금 수읽기부터 형세 판단까지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얼마나 어려운 바둑인지 옆에서 방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이민진 위원이 무심결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흙이 둘, 이렇게 받는 수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섯, 좀 다른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간 맛을 노리는, 예, 마지막 아홉에 뒀죠. 네. 이쪽을 나와서 당장은 백이 안 되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그냥 잡아야 된다면 이쪽 부활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재밌네요, 바둑이. 그럼 위쪽으로 찌르는 단한수인가요? 아, 이을 수가 있군요. 네, 이어서 두네요. 이 근데 수의 흙도- 의미는 예, 이렇게 살릴 수 있죠, 당장 네.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이나 뭐 이런 자리가 넓기 때문에 흙이 아직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보류를 했고 흙이 아예 여기를 이어버렸습니다. 이쪽 지금 집 때문에도 있지만 이쪽이 넓어서 여기를 이은 거예요. 그리고 백의 사화에도 이제 여기가 이어지면 이런 자리가 다 선수가 된다는 거죠. 네. 좌변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마지막 하나, 지금은 좌변은 그거를 그거 느린데요. 전체 사회 때문에 그렇게 놓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서 끊기면 전체 사활이 걱정이었는데 이거는 근데 만약에 지금 때린다면요. 너무 느려요. 일단 집으로는 지금 별거 없거든요. 네.
제 생각은 여기 끄는 수로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 물어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중앙을 받아주면 이거는 자동으로 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 네. 밀어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흙은 이렇게나 뭐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중앙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뭐 이쪽을 당장 뛰던지 아니면은 이을 때 뛰던지 하면 근데 오. 이거 이게 선수인가요? 네, 이거는 너무 아픈데요. 근데 여기서 백이 뭐 손을 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거는 흙이 너무 깨끗해요. 김은선 선수가 이 단수를 쳤을 때 뭔가 착오가 있었던 네. 것 같고요. 지금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마지막인데요. 일단은 뭐 받아야 돼요. 여기나 여기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흙이 너무 기분 좋은데요. 여기가 25집이 났습니다. 오히려 100집을 그 정도 계산을 해봤어야 할 장면이었는데 네. 완전 바뀌었네요, 주인이. 지금 백이 위기네요. 바둑은 형세를 봤을 때 위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으로 맞나요? 이 수는 이제 나중에 흑의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뒷맛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도 이게 낫지 않나요? 중앙으로 봤을 때요. 네. 일단은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백도 큰 집을 얻어냈어요. 흑은 중앙과 좌변을 얻게 됐고요. 마지막 하나, 둘, 단단하게 막아줍니다. 네, 이거 실수네요. 실수예요. 지금은 백이 여기를 안 봤거든요. 흑이 나와도 막아서 두 수밖에 안 되죠. 반대로 치받아져 있으면 반대로 치받아져 있으면 여기를 뒀을 때 그냥 가만 놔둬도 여기가 수가 좀 백이 자충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여기를 흙에 한 수 더 뒀다고 봤을 때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나오면 수가 나거든요. 그렇네요. 예, 반수 넣었네요. 여섯. 이러면 또 김은선 선수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두고요. 네. 이렇게 둬서 선수였다면은 백이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너무 다르죠. 지금 반수를 놀았습니다. 마지막 초읽기 속에 서로의 실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바둑이 정리가 돼가고 네, 있는데요. 이제는 좀 아주 복잡한 자리는 없는데 이제 여기 즉 경계선이 어렵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도 머리 아프니까 그냥 늘어서 둡니다. 너무 어려워요. 젖히면 어떤 게 어려운 건가요? 뭐 이쪽 껴붙여서 응징하는 수도 어렵고요. 뭐 여기를 붙이는 수도 어렵고 뭐 막 끊는 수도 지금 는 자리로 막 끊는 수도 어렵습니다. 일단 늘어두는 게 이제 보통이겠죠. 김은선 선수 이제 여기서 형세 판단을 해서 얼마나 이 집을 깎아 들어갈지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 부분도 아직 확실히 막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불리하다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방금은 시간 연장책인 것 같고요. 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깎았다가 붙여서 졌으면 이거는 패착이 되는 거죠. 네. 뭐 졌다면 뭐 이런 식으로 깊게 가서 한번 잡아봐라 해야 되고요. 흙도 아직 여기가 좀 얇죠. 그동안 머리 아프게 싸워왔는데 이 바둑은 지금부터 승부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침착하게 그쪽을 막습니다. 일단 집으로 크고요.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식으로 잔뜩 부풀리면
뭐 이런 자리라든지 가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맛이 나빠요. 흙이 다 잡으러 오려면 뭐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네. 여기도 너무 얇아서 일단 이쪽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는 승부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조금 애매한데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그래도 좀 강심장이어야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흙이 잡으러 왔을 때 타개할 수 있냐. 지금은 이제 이 돌이 있으니까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들어갑니다. 김은선 선수 나쁘다고 보네요, 바둑을. 사실 이쪽도 굉장히 커서요. 지금 마지막에 흙이 여기에 투자를 느리게 한 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백이 선수를 뽑고 이제 두면서 바둑이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승부수를 일단 뽑아 들었습니다. 흙은 마지막 준다면 너무 어렵네요. 둘, 치받으면 늘어서 일단 또 놔야 돼요. 결국은 네. 이런 식으로 붙이면 끊기니까요. 이런 식으로 놔야 되는데 이거 흙이 더 겁나지 않나요? 여기도 모양이 이렇게 띄고 여기 깨지면은 바둑은 백이 이겼습니다. 여기가 지금 45집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을 보니까 오늘 서범수 구단이 들고 나온 작전 확실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변의 공격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후 지켜보시죠.